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현재 외국인 전기차 풀매수 중입니다. 거기에 따라 여기서 2배 터질 수 있을 만한 2차 전지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4,800명이고요.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구독자 2만 명 돌파와 함께 2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 급등이 많이 나왔던 테마주에 대한 총정리집에 대해서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총정리집이 난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는지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들 보시고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건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한다면은 저평가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한다면은 원래 2021년도에는 2차 전지가 급등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테슬라 영향으로 하락이라든가 급락을 많이 겪었고, 근데 전망으로 봤을 때 앞으로 10년, 20년을 본다 하더라도 성장이 더 나왔으면 나왔지 절대 안 나올 만한 업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 충분히 저평가 있을 때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 일단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긍정적이지 못하다. 왜? 최근에 블러드 총재가 3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원래 테이퍼링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테이퍼링 원래 6월이었지만 11월에 가속화를 진행을 하면서 원래 300억 달러를 150억 달러를 이제 줄이던 거를 30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6월에 진행될 게 3월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럼 테이퍼링이 마무리가 되자마자 바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확정은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엔 이 금리 인상은 대한민국의 부담이고 이 부담은 결국 대한민국 금통위에 영향을 주고 그 금통위는 1월 14일에 있고 그러다 보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자체 금리 인상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진행되기 이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충분하다. 그러다 보니 지수가 뭐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왜 흔들리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증시가 불안하고 힘들 때는 바닥에 있는 저평가 종목을 찍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부터 좀 급등이 기대되는 2차 전지 저평가주. 아까 뭐라 했어요?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2배 터질 수 있을 만한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는데 일단 최근에 CES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CES에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냐? 세계 자동차 산업 전기차로 전환 선언을 했고요. 미국 픽업 트럭 시장 격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흔히 그러니까 우리가 픽업 트럭 하면은 리비안을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리비안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픽업 트럭 진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왜 미국은 굳이 픽업 트럭인가요? 미국은 장거리 운전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짐을 많이 싣고 가야 돼요. 대한민국은 뭐 많이 가봤자 사실상 경기도에서 경상도잖아요. 근데 미국은 뭐 한 번 뛰면은 뭐 2일, 3일을 운전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짐을 많이 실어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픽업 트럭이 상당히 좀 많이들 쓰고 있는 미국의 좀 드림카 아니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는 전기 픽업 트럭 공개했습니다. 이거고요. 네, 크라이슬러는 내년 내연기관을 버리고 전체 라인업을 전기차로 바꾼다고 선언을 했고요. 현대차랑 똑같은 선언이죠. 일본 소니그룹도 전기차 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좀 이따가 좀 깊숙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2에서는 전기차 관련된 중대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CES에는 특히 미국 내 전기 픽업 트럭 시장이 자동차 산업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고요. 메리바나 GM 최고 경영자는 CES에서 GM이
2년 안에 전기차 10종을 출시할 것이라 밝혔고요. 그 중에 하나가 픽업 트럭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판 모델이자 최대 수익원인 픽업 트럭 실버라도 전기차 버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곧 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드의 전기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GM은 실버라도 EV가 1회 충전으로 약 644km를 주행할 수 있겠다 밝혔고요. F150 같은 경우에는 약 300마일 정도를 크게 앞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도 올 가을부터 전기 픽업 트럭 R1T를 판매할 예정이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차 시장의 지배자인 테슬라의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은 내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CEO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볼을 던졌다가 창문이 깨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죠. 안 깨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들어간 적이 있는데 사실상 디자인으로 봤을 땐 사이버 트럭이 가장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사이버 트럭을 탈 건지 아니면은 위에 이제 방금 나왔던 이 실버라도를 탈 건지 아니면은 F150을 탈 건지 아니면은 리비안의 이 트럭을 탈 건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격전지다. 뭐 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진했던 크라이슬러는 2028년에 모든 모델을 전기차로 출시할 것이라고 모기업 스텔란티스가 CES에서 발표를 했고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푸조랑 그다음에 이 크라이슬러가 합쳐져서 만든 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라이슬러 에어플로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전부 다 전기차 전환에다가 막 갖다가 돈을 붓고 있는 상태고 이거는 거의 필수가 됐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푸조 스티로잉의 합병으로 판생한 스탄티스 방금 얘기한 거죠. 2025년까지 약 42조 원을 전기차에 투자할 거라고 발표한 바가 있고요. 포드는 2025년까지 약 300억 달러 전기차에 쓸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300억 달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거의 뭐 한 3, 40억 수준이라 3, 40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GM도 2020년대 중반까지 약 3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뭐 비슷합니다. 3, 40조 차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다 합치면 뭐 얼마겠습니까? 150조 뭐 200조 가까이 되겠죠. 다른 기업들까지 합치면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30종을 출시하고 2035년까지 휘발유와 디젤 차량을 아예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했고 현대차도 준비를 한 상태다라는 건데 그 정도로 전 세계가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 2차 전지 전기차 풀매수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소니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니는 뭡니까?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게임기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근데 그 소니가 전기차 회사를 설립을 했다는 거죠. 소니카입니다. 거의 애플이 애플카를 만들 것 같은 뭐 그런 좀 충격적인 상황인데 일본 소니가 전기자동차 사업 진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줄지어선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터에서 만든 CES 2022 언론 행사 발표로 장소를 잡았고요. 쭉 보시면 소니는 올해 봄에 전기차 회사 소니 모빌리티를 설립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요시다 게니치로 소니 CEO는 소니 전기차의 상업적 출시를 탐색하고 있으며 전기차 스포츠 유틸리티차 콘셉트카 버전 S02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소니의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웬만한 뭐 전기차들이랑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안에 기능이나 성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소니는 2년 전 CES에서 세단형 콘셉트카 비전 S를 공개한 바가 있고 지난해부터는 수용차 비전 S02를 실제 도로에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전 S02는 200kW 용량의 전기본터 2개를 탑재했고 중량은 2,479kg입니다. 전기차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에너지가 덜 들어갑니다. 핵심 정보 공개되지 않았고요. 뭐 자율주행이니 어쩌니 뭐니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나 1회 충전 후 주행거리에 대한 공식 정보 아무것도 없고요. 상당히 지금 좀 베일에 쌓인 그런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출시를 할 거다, 도전할 거다라고만 밝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애플카랑 좀 비슷한 수준이죠. 소니는 이미 자율주행에 필요한 센서와 이미지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소니는 기존의 강점이 있는 비디오 게임 콘솔과 게임 타이틀, 영화 음반과 같은 엔터 사업도 계속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기차 사업이 결국 제조업이나 뭐 다른 쪽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이라는 취지와도 좀 잘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 기술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 전기차라든가 거기 안에 자율주행차 기능도 충분히 구현 가능하지 않겠어라는 얘기인고요. 이날 VR 또는 뭐 AR 뭐 이런 관련된 기술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니도 이번에 2차 전지에 출시를 한다, 전기차를 도전한다라고 밝혔고요. 이 정도로 지금
전기차가 뜨거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뭐 전기차에 대해서 뭐 발표가 없었나요? 발표 충분히 있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줄여주거나 그냥 지원을 해주거나 실증 사업을 도와주거나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뭐 세금을 줄여준다면은 너도 나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분 어떻게 반도체 2차 전지처럼 탄소 저감 R&D 세액 공제율 최대 40%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국가전략기술의 세부 범위에서 반도체, 배터리,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뭐 당연히 세금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고에너지 밀도, 고출력, 장수명, 고성능 리튬 2차 전지 제조 기술, 사용후 배터리의 유가금속 회수하는 기술, 그리고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 전해질 기반 차세대 2차 전지 제조 기술. 이게 이제 전고체 전지죠. 이게 이제 또 배터리 그 재활용이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또 소재 부품이 고용량 양극재, 그다음에 장수명 음극재, 전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 전액 제조 기술 등 해서 일반 기업들에 이제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세금을 줄여주거나 좀 어느 정도 좀 도와주겠다. R&D에 대해서 좀 후원을 해주겠다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2차 전지가 유독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전 세계에서 관심 가지는 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바로 전기차를 타고 다니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기차도 중요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도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소개 다 해드렸어요. 근데 뭐 그 차가 있고 배터리가 있더라도 충전소가 없으면 우리는 탈 수가 없다. 그잖아요. 우리가 내연기관차, 가솔린 차가 있는데 주유소가 없다. 그럼 아시겠지만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충전소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뭐다?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를 만들어서 중국을 추월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사용 확대를 위한 연방 전기 차량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에는 미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약 50만 곳을 설치하고 배터리의 국내 생산을 늘려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멀라 해리슨 부통령은 이게 이제 이분이 카멀라 해리슨 부통령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직접 전기차를 좀 충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날 미 메릴랜드주 근교의 한 정비소에 설치된 충전기로 직접 전기차에 충전을 하면서 미래의 미국과 세계 수송 수단은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모두가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듯이 충전도 쉽게 이용하도록 하겠다. 이 소리가 결국에는 충전소를 늘리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약 1,180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서명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충전소 설치에만 약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저소득 지역 위한 25억 달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2천억, 또 800억 뭐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89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전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전기 차량 전략에는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의 국내 생산을 늘리는 것도 포함되고 있으며 필수 소재를 친환경 쪽 조달하거나 재생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게 이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백악관은 전기차를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으로 도입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완전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에서는 전기차 충전소를 늘려서 누구나 전기차를 타더라도 불편함 없이 어려움 없이 탈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라는 거죠. 충분히 기대감이 크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전기차가 많이 팔려도 충전소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 미국의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 계획이라든가 기대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미국의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 계획 우리가 주목할 기회는 뭘까요? 전기차 개발로 주목받았던 테슬라에 이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는 전기차 양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아까 뭐 소니라든가 뭐 스텔란티스라든가 뭐 대부분의 기업들 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상황인데 전기차 확대 정책은 미국 국익과 관련된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있고 그래서 아까 그 돈 나온 데서 어마무시하게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각 업체들마다 뭐 40조씩 뭐 30조씩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전기차 보급만큼이나
빠르게 성장할 분야로 전기차 시장의 최대 현안이자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전 세계 연간 승용차 판매 전망이고요. 전기차 포함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진한 게 내연기관 자동차고요. 그다음에 이 파란색이 BEV, 전세계 PHEV, 전기차 점유율 해가지고 이제 선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전기차 점유율이 점차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전기차 점유율 수준이 위로 쭉 올라와서 여 70%, 많게는 10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이 줄어들고 이게 점점 내려가고 이제 이 노란색 선이 점점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곧 만들어질 거란 부분이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의 절반은 전기차가 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설명을 한 상태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2021년 10월 미국 에너지부의 대체연료 데이터 센터에서 공시하고 있는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는 총 4만 4,994개의 전기차 공공충전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 4만 4,994개인데 지금 몇 개? 네, 50만 개로 늘리겠다 했습니다. 그럼 4만이니까 10배 이상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10배는 성장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국내 충전 우송 관한 국제 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충전기 수는 약 21만 6천 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전기랑 충전소랑 다른 거예요. 예, 충전기는 21만 개지만 충전소가 4만 개고 아까 이그 기사에서도 충전소를 50만 개 늘리겠다는 거예요. 충전기였으면 뭐 2배 정도지만 충전소로 한다면 10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뉴욕 당연히 인구가 많은 쪽으로 밀집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 충전 인프라가 뭐 여기저기 뭐 어디를 가도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2030년까지 돈을 들여가지고 충전소를 50만 개를 설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도 충전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사람이 많은 쪽에 좀 이렇게 몰려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충전소 시장 규모는 아직까지 크지가 않은 수준이다. 왜? 지금부터 10배 이상 늘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차 시장이 크지 않고 전통적인 주유소에 비해 손익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전기차 확대 계획이 실현되려면 충전소가 어차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뭐 전기차 충전소가 어마무시하게 돈이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30분 이내에 전기차를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DC 고속 충전소가 많지 않다는 점이 전기차 시장 성장에 걸림돌을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배터리가 없어. 근데 30분 더 걸려. 막 2시간, 3시간 걸려. 그럼 하겠습니까?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고속 충전소가 좀 많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기차를 충전하는 방법은 AC와 DC 충전 나눌 수 있는데 AC 충전은 전기차의 탑재형 배터리 충전기를 통해 전력 공급하나 DC 충전은 차량의 탑재형 배터리 충전을 거치지 않고 배터리에 직접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뭐 아까 얘기한 대로 30분 이내로 빠르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몇 개 없으니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연방 정부에서 상용 전기차 충전 장비를 설치하는 사람에게 설치 비용의 최대 30%의 세액 공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주거용 전기차 충전 장비를 사용하려는 개인에게는 전기차 충전소와 설치 비용의 최대 30%의 세액 공제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충전소를 계속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카운티 및 지역별로 각각 별도의 전기차 충전소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운영을 해야 아까 얘기한 대로 50만 대까지 늘어나지 않겠냐 물어보는 겁니다. 쭉 보시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전성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가 성장하려면 충전소가 성장해야 되고 충전소가 성장해야 우리가 탄소 중립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충전소 늘리는 거에 대한 거는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10배 이상 전기차 충전소가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2배 오르는 게 어려울까요?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10배 성장할 거 2배 오르는 게 어려울까?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전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 한다면 그래서
대한민국은 뭐 충전소가 만들어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대한민국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기름 대신 전기 충전하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힘싣는 정유업계입니다. 최근 글로벌 탈탄소 정책과 함께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으로 이제는 충전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주유소에도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올해 3분기 기준 국내 친환경 누적 등록 대수는 약 100만 대를 돌파를 했고 총 106만 3,159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기차는 약 20만 1,520대로 이제 불과 2014년과 비교하면 약 70배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로 커가는 전기차 시장과 충전 인프라가 많이 없다, 충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도 대중화를 좀 시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보이시죠? 예, 에너지 플러스. 국내 정유업계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GS 칼텍스입니다. GS 칼텍스는 전국 70여 곳의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전기차 충전 사업을 진행 중인 GS 칼텍스는 완성차 업체인 기아를 비롯해 LG전자, 충전기 제조업 업체와 협업을 맺고 전기차 생태계를 확장시킨다라는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유를 하면서 전기차도 충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SK이노베이션의 석유사업 자회사 SK에너지는 주유소, 네트워크 하우스 등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49개소에서 전기차 충전기 52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평택에는 제1호 수소 충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 솔직히.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하다. 지금 조금씩 변화를 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SK 지금 뭐 주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GS 칼텍스 주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큰 거고요. 현대 오일뱅크 관계자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를 또 넓혀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23년까지 급속 충전기 200기를 전국 직영 주유소에 설치를 하고 기존 주유소 인프라를 활용해서 수소 충전소도 만들겠다. 현대 오일뱅크도 얘기를 했고요. S오일도 당연히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오일, 현대 오일뱅크, 그다음에 위에 뭐 SK 주유소, 그다음에 GS 칼텍스 전부 다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전기차 충전소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구나.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미국이 10배 성장이면 대한민국 몇 배 성장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10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중에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현대차가 전국 24개 초급속 충전소 항충전에 맡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셔야 되는데 현대차가 전국 24개 초급속 충전소 운영을 한국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맡깁니다. 이걸 한충전이라 불러요. 한충전 대주주가 공기업 한국전력에서 현대차 그룹으로 바뀌면서 경영 변화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최대 주주가 됐고요. 24개 초급속 충전소 유지 보수 관리와 운영을 맡고요. 현대차 그룹은 약 17개소의 현대, 기아, 제네시스 통합 충전 브랜드 이픽과 현대차 전용 충전 브랜드 하이차저, 이게 보면은 테슬라가 슈퍼차저잖아요. 비슷한 수준이다. 뭐 따라한 거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곱 곳을 서비스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4곳을 한 충전을 통해서 서비스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각 운영 중인 이픽과 하이차저를 이핏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픽과 하이차저 관리 운영을 맡게 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관련된 기업은 한충전 관련 기업인 디스플레이텍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이건 지분 투자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익 PN입니다. 이건 워낙 유명한 충전소 관련이기 때문에 두 개의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텍과 원익 PN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주가가 최근에 한충전 관련 이슈가 있을 때 10월에 인수를 끝냈다 했죠. 그 기대감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올라갔고요. 그 이후에 눌림목이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충전 이슈가 뜨면서 상승이 나오고 눌림목이 나오는 모습이다. 사실상 지금 구간이 좀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이 눌림목이 조금 더 나왔을 때 나쁘지 않은 상승이나 반등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이 원익 PN입니다. 원익 PN은 워낙에 유명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고요. 최근에 바닥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좀 반등이 나온다면은
지금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이나 우상향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 관련주를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미국 성장 10배, 대한민국은 몇 배? 그 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관심 있고 중요한 거 알겠는데요. 저는요, 아까 전에 구독자 2만 명 이벤트 네? 참여하고 싶은데요. 아까 무료로 2021년도에 급등이 나왔던 테마주 총정리집 준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거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요,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좀 무료로 매일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라든가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 강의 매매법도 좀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에서는 아시겠지만 내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따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들어가서 뭐라 검색하냐? 검색창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뜨게 됩니다. 뜨면은 이제 우리가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고요. 평점 5점 만점에 4.9점입니다. 상당히 높은 평점이고 900명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0%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보시면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급등 예상되는 시황을 장 전에 알려드리고, 연구소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그다음에 강의라든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구독자 이벤트 어디서 하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구독자 2만 명 달성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2만 명 달성 이벤트에 여러분들이 누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메뉴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2만 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1년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료로 드리고요.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첫 번째,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을 꼭 누르셔야 되고요. 구독을 누르신 분들 중에서 이 어플에 이 글에 댓글에다가 참여 완료를 다신 분들한테만 드립니다. 구독 누르시고 이 어플에 이 글에 참여 완료를 다신 분들만 드립니다. 댓글에다가 보시면 댓글에 이미 참여 완료 정말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와서 구독 누르시고 이 어플에 이 글에 댓글에 참여 완료를 다시면 되고요. 1월 9일 이후에 한 번에 나눠 드리니까 1월 9일까지 이벤트 꼭 참여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운영하고 있는 또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톡방에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눌러서 이제 신청하시면 들어와서 이제 오픈 카톡방에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신청하셔서 그것도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무료입니다. 그런 거고, 이제 이렇게 매일 1월 7일 추천주, 1월 6일 추천주, 5일 추천주 매일매일 추천주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당연히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1월 10일 추천주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1월 10일 추천주가 뭔지 이 어플에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1월 10일 추천주도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니까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에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오늘 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원래는 어떻게 올려드리냐면은 1월 6일 보시면 이렇게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부터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기대하면 되실 것 같고, 정말 바쁘다 싶으면은 이렇게 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급비 자료에서는 보시면 테마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술적 분석, 매매법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료를 정말 깔끔하게 해서 테마주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통해서 모든 자료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100%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자 이벤트부터 카톡방 참여, 종목, 시황 전부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요. 저 유튜브 딴 거 안 바랍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저희 좋아요, 그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